여 변호사님이 아주 전공 분야인데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법원 예. 그러니까 사법부 젊은 판사들이랄까 예. 이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치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뭐 그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외부인이 볼 때는 대법원장 김명수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전국 법관들의 모임인 법관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산하에 인사분과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서 법원장 추천 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에도 예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예. 세 가지를 크게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중에 또 하나가 중앙지법원장을 최근에 이렇게 3명을 추천했는데 예. 이거 전부 김명수 사람들 아니냐. 나가면서까지 문재인도 그러지 여기도 또 인사 알박기, 지적 알박기 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우선 고법부장제도 폐지. 네.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걸 겁니다. 아마. 네.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판사들이 어떤 고법부장 승진에 목매가지고 어떤 재판에 있어서 사법농단 그런 문제까지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행정처의 어떤 말을 잘 듣는 판사만이 고법부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뭐 재판의 독립성에 있어서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법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나니까 판사들이 이제 승진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공무원 제도가 승진한 제도가 나쁜 영향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건 많이 잘 처리하고 판결 잘 쓰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판사들 중에는 개 중에는 일부분이 아니 그냥 판사를 어떤 즐기는 직업으로 예.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그렇게 뭐 좀 대우받고 예, 대우받고 명예 신분 보장되고 롭고 예. 예.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나 그 법조를 아는 사람이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하면 소송 제기해놓고 뭐 6개월 뒤에 기일이 잡혀가지고 네. 판결 나는데 또 그때부터 한 1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답답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뭐 결론이 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정 태도도 옛날 판사들 같이 좀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고압적이 권위적이다 하는 말도 꽤 들리고요. 그래서 이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취지로 고법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 역효과가 너무 크더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네.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 그 이 법원장 인사를 갖다가 예. 판사들이 추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있죠. 이게 공무원 제도에서 뭐 장관을 밑에 사람들 추천해가 장관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은 이게 사법 포퓰리즘으로 가버린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 지금 주로 이제 지방법원 부장 판사 중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재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밑에 판사들한테 인기 얻는 그렇죠. 술 좀 자주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 항소부 같으면은 밑에 판사 단독 판사들이 잘못하면 좀 꾸중도 하고 혼도 내고 판결 그래. 잘 써. 야단을 이렇게 쳐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당장 그 사람한테 인기 나빠지면 그 사람이 어디 딴 판사한테 이야기할 때 그 항소부 부장 못 쓰겠다. 되게 사람 인격이 형편없더라. 그렇게는 안 하고 참 빡빡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달프다. 예. 이렇게 되죠. 그 사람 법원장 되면 고달플 거야. 이러면은 안 그러니까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법 판사할 때 벙커라 그랬는데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은 벙커가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예. 우리 벙커 부장, 벙커 법원장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그렇게 소문 나면요, 뭐 안 좋죠. 그러면 법원장 되기 전에 법원장 추천을 추천할 안 때, 해주지. 저 사람 법원장 되면 우리 힘들 건데 예. 안 하죠. 법원장이라 그러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법부장 폐지 제도 폐지도 있지만은 법원장이 이게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 판결문 다 읽어봅니다.
부지런한 법원장은 예, 예. 요새는 읽어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읽어보고 아 이게 능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불러가지고 충고도 하고 그다음 미제 사건 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 나오면 지적도 하고 예.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추천에서 배제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지금 전국에 몇몇 법원장 중앙법원은 이번에 처음이고 뭐 몇몇 법원은 전부 다 이 법관 추천으로 네. 투표로 이 법원장 후보를 뽑았거든요. 그런 법원들이 대체로 그 재판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중앙법원은 제가 나올 때 판사가 330명? 네. 전국 뭐 세계 최대의 법원입니다. 전국 최대가 아니고. 판사가 330명이야. 예, 이거는 뭐 전국 판사가 한 3,000명 될 건데 예. 10분의 1이 중앙법원 판사니까 여기에 판사를 어떤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들이 판결을 제대로 하느냐를 갖다가 다는 아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법원장이 돼가지고 법원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판사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 법원은 거의 식물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은 그럴 거예요. 법원장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또는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그 인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속력이 좋아요. 대부분의 판사들은 있죠. 열심히 판결하게 되면 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예. 예. 저도 우리 법인에 이번에 뽑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법인 대표 뽑는데 저는 뭐 저보고 나가라 할 때 난 그런 거 안 한다. 내일이나 하면 되지. 그 정도로 판사들이 그렇게, 어떤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직에 신경 안 쓰죠. 뭐 총장이라든가 무슨 학장이라든가 무슨 처장이라든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싫어해요. 내 연구에 방해된다 이거. 불교에서도 예. 이 수행, 예. 인데 신경 많이 쓰는 종정이라든가 총무원장 뭐. 그런 거 아예 그걸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판사들도 지금 제가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에 몇몇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법원 내에서 있죠. 평가가 재판에는 신경 안 쓰고. 뭐 그러잖아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판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런 분이 많거든요. 정치적인 판사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장 후보가 그 중앙법원에 되려면 우선 인기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 재판에 별로 신경을 안 써줘야 되고 그다음 특정 연구회 출신이 돼야 되고 이러면 이거 법원이 이게 행정이 왜곡이 된다는 거죠. 예, 특히 중앙법원은 형사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국가의 어떤 그 기둥을 흔들 만한 중요 사건을 재판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민사도, 그다음 엄청나게 재벌 관계 사건이라든가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게 적정한 어떤 재판을 잘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법원장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법원장이 재판 안 하니까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판사들이 딴 데 신경 안 쓰고 독립적으로 재판 잘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못 해주는 법원장이 들어서면은 이 중앙법원이 무력화되고 나약해지면은 이게 우리나라 이게 국정이 진짜 뭐 한쪽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뜻은 내가 잘 모르겠고 본인이 좋은 뜻을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이게 오히려 법원을 무력화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젊은 판사들이 그래 뜻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원장 이번에 이제 3명 후보자를 냈는데 송경근 민사 1수석 부장판사, 김정중 민사 2수석 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이 3사람인데 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주 측근들이라고 그러네요. 뭐 비서실장 출신에다가 또 자기 사람이 아니면 이런 핵심적인 보직에 다 앉히지를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임 그 중앙지법원장도 민중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부장판사라고 참 법원장 그 민중기 다 그쪽 사람입니다.
그 지법원장 때도 그 판사 성향 문건 예, 가지고 예, 예. 논란이 좀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판사들 모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석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가 모아서 야 이거 우리 뭐 의견 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임이 성지용일 겁니다만 예. 그분도 우리법연구원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윤종섭 부장판사 또 조국 재판했던 김미리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 6년 4년씩 자기 측근이라고 해갖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민중기 법원장이 박아놨죠. 예, 그렇게 박아놨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내년 9월까지지만 임기 말이라고 봐야죠. 아, 그리고 제대 말년이라고 예, 봐야 하는데 이 판사들이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5일날 이 아까 이야기하는 전국 대표회의.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 이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해달라 했는데 2일날 예. 대법원에서 답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화자찬이에요. 특히 이 법원장 예. 그 추천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높더라. 또 이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할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민주적인 수평적인 사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그걸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성 이런 대답을 내놨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문제라든가 또 고법부장 판사 승진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답을 안 내놨네요. 어쨌든 김명수가 가장 이렇게 또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법원장 추천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고법부장판사 배제한 거 이런 것들인데 고칠 의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법관 그 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집니까? 그럼 그게 기속력이 있나요? 기속력은 없죠. 그래도 이게 아니 대법원장 전달은 되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그냥 뭐 자기들끼리 친목 모임은 아니잖아요. 친목 모임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답은 분명히 내놔야 되고요. 예. 그다음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 법관 대표의 뭐 규칙도 있는가 그래요. 하여튼 규정이 있어가지고 대법원장이 그냥 그 의견만 듣는 정도의 기관으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그 지금 배심 재판, 참심 재판이라 그러나 국민 참여 재판 거기도 보면은 본래는 우리 헌법상으로는 법관이 거기 기속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걸 내놓을 때는 의견을 그 이유를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낸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뭔가 할 때는 거기에 그걸 따르지 못하겠다 할 때는 뭔가 의사를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그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러는데 법원이라는 건 본래 민주화하고 친하지 않은 기관입니다. 검찰이나 이게 뭐 다수결로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의 뜻에 여론조사 물어가지고 유죄 무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화를 한다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에 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 행정 문화가 조성되고 법원장과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있죠. 예. 법원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법관들이 쭉 있고 그냥 건물 관리는 그 일반 직원이 하는 거지. 법원장의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군요. 연방 대법원은 이제 치프 저스티스라고 대법원장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 거고 대법관 중에서 1번이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법원장이 하는 역할이 이제 뭐냐 하면은 사무 분담, 그다음 그 청사 관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은 또 지방 법관 연방 법관 말고 그거는 선출을 많이 합니다. 그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민주화가 되고요. 그다음 법관에도 서열이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선출한 거니까 어떤 그러네. 임명하면 서열이 있지만 그게 정말 민주화고. 그런데 우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3,000명 법관이 쫙 서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 밥 먹으러 갈 때도 줄 서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관 거기 밥자리 만드는 또 판사도 있잖아요. 총무판사인데. 근데 예하고 심지어 예.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냥 기절할 건데. 예. 그 대법관 식당 들어갈 때도 대법관 서열대로 식당에 입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민주화가 돼야지. 예. 대법관이 전부 다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뭐 수석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 좀 이러거든요. 권순일이가 수석 뭐 그러니까요. 대법관이라 해갖고 그냥 재판을 확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부라고 4명이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선임 대법관이 어떤 의견 내면은 후임 대법관이 거기 반박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예. 특히 전원 합의체는 더 그렇고. 그래가지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그런 데서 민주화를 이야기해야지. 네, 지금 그렇군요. 뭐 법원장 하나 선임을 그 법관들이 그 투표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민주화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화는 법관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대등한 의견을 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걸 민주화라 그러지. 뭐 중앙법원장을 선거로 뽑고 해서 그걸 민주화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 차라리 민주화 그러려면 법관 선출 앞으로 국민들이 선출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법관 서열 없애고. 그래서 김명수 치적 알박기다. 그 치적이- 이런 비판이 예. 나오는 거죠. 치적. 자기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들 일선 법관들이 그거 없애라. 그거 아니라 보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다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불명예스러운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기 치적이라 물러나서도 이게 가장 큰 치적인데 그게 완전히 그냥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 치적은 그 대법원장 공관 인테리어 새로 하고 그 근해 만들고 그런 게 치적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뭐 현직 대법원장이니까 뭐 그러겠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할 수도 모르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소환되겠죠. 예. 그런데 대법원도 이번에 처음 보수 대법관이 예.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석준 대법관이죠. 예, 오석준 대법관이 인준을 받아가지고 임명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법원 분위기도 많이 좀 바뀌어져 간다고 봐야겠죠. 이제 자꾸 계속 이 진보 벨트가 무너지면은 보수 쪽 대법관들이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좀 균형을 취하기는 하겠지만요. 뭐 지금까지 새바람을 좀 일으켜 줬으면 예.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래도 대법관 추천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아니다 싶은 사람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 결국 국회에다가 이제 인준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상당히 보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9월이죠.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끝나고 대법원장도 아무래도 보수 쪽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법관 추천해서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건 그거고 이번에 들어가는 오석준 대법관 우리 여 변호사님도 꽤 높이 평가를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좀 말씀하시대로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예. 있도록 그런 쪽에 새바람을 좀 일으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혼자만의 힘으로 되겠냐 돼 있습니까? 뭐 이제 하나의 예, 그 봄을 알리는 예, 그렇죠. 그 제비가 돼서 예, 돌아와야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